한번 만나보죠. 좋아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 잘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십니까? 저, 네. 좀 말하기가, 아유, 괜찮아요. 예, 편하게 쉽지 말씀하시면 않아서. 됩니다. 네. 이게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거. 그럼요. 예.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는 지금 그 여자라는 거 정도? 망설이시는 네, 하지만 아름다운 음색을 가지신 여성분이라는 것밖에 저희가 모릅니다. 여성 맞죠? 예. 네. 예, 그거 하나 네. 알았네, 이제. 하라. 예. 저희는 익명성이 보장되니까요. 어떤 고민이든지 간에 다 툭 터놓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네. 사실, 제가 이제 남자를 한 명 만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워낙 좋아해서 만나자고 이제 쫓아다니다가 만나게 된 분이 계신데, 네. 제가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분을 좋아해서 쫓아다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잘 돼서 사귀게 되고, 이제 네. 진도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됐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이 솔로가 아니라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근데 정리를 네. 해야 될지 아니면 아니.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될지 뭐 그런 네. 부분이 힘드세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홀몸이 지금 아니에요. 네? 홀몸이 아니라는 건 뭐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이제 해서 이렇게 얘기가 생기게 됐는데 네네. 좀 저도 그 남자친구가 나이가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네. 그걸 알고도 쫓아다닌 것도 있지만 근데 유부남인 걸 알게 된 건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도 좀 충격받고 감정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좀 정리하기도 전에 이제 홀몸이 아닌 걸 알게 돼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네. 자, 저는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의 여성 입장만 한번 여쭤뵙고 싶은 게, 네. 저희 혹시 그 남성분께 그 사실을 알리셨습니까? 내가 지금, 홀몸이 아니다라는 것. 사실 얘기를 못했어요. 얘기를 해야 될 수. 네, 그러면 네. 만약에 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네.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살짝 언뜻 비슷하게 물어봤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만약에 아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그런 걸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해서 물어봤는데 굉장히 좀 당황해 하면서 그 남성분은 아기가 없다고 치더라도 이 관계를 네. 유지하길 원하세요? 쭉? 가정은 가정대로 그리고 사랑은 사랑대로 유지하길 원하세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너한테 뭐 확답은 줄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관계가 잘 유지되어 있고 좋게 만나고 있으니까 일단 이 관계가 유지됐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저도 일단 지금 당장은 좋으니까 만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좀 정리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예. 많이 힘드시겠네요. 진짜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저는 너무 어려워요. 루나 선생님 네, 어떻게 선생님.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만나기 전에 모르셨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남자가 충분히 사실은 갑자기 유부남이 된 게 아니시기 때문에 본인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말하지 않았을 때는 본인이 쫓아다닌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일단은 남자도 만일에, 얘랑 정말 가볍게 즐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남자가 좀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오래 만날 거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을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만일에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남자는요, 사실 그 통계로요, 70% 이상의 바람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통계에 대한 부분으로 남자분들이 또 그 조사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70%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성 쪽에서 그 조사를 했을 때는 99.9%가 남성의 바람기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그 바람기에 대한 통계는 어떤 걸 나타내냐면요. 남자는 여자 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유지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신경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생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내 지고지순한 사랑을 줄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남성의 본능적인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다 보니 여자 쪽에서도 따라다녔고 네. 사실 뭐 내가 내 가정을 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얘가 지금은 날 좋다고 쫓아다니지만 얘도 아마 좀 지나면 자기 나이 또래나 아니면 좀 다른 상황에 나하고 감정이 식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진 자기가 좋다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아마도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솔직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부남인 걸 알았고 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살짝 실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사람한테 지금 배신감이나 상처를 느낀 것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내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그냥 그 앞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남자한테 정말 정이 떨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크다면 그 아이의 그런 것도 보고 싶지 않을 근데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좀 이건 내가 감정 정리를 내가 해야 되는데라는 마음도 있고 하는데도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정 정리가 이성에서 하라는 대로 되면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본능이랑 이성이 따로 노는 이유는 어찌됐든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또는 생각하는 바나 이런 게 같이 가지 않는 갈등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암굴의 성모라는 작품인데요. 네. 물론 우리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많이 알고 계세요. 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이분이 그 동정녀시잖아요. 네. 즉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자, 상식적으로 지금 상황에 본인은 미혼이시고 미혼이기 때문에 동정녀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더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살던 세대였는데 세대에 처녀가 갑자기 애를 뱄으니 오죽했겠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아이가 마리아의 남편의 아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어찌됐든 남편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아이들도 낳아서 성경에도 예수님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 내가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고 내 아이에 대한 생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 있다면 그 아이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지금 그 아이 아빠에 대한 사랑을 그쪽으로 모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금방 본인이 어떤 식이든 결정을 내릴 게 아니라면 그냥 내 아이에 대한 생각만 하고 그 사랑으로 그냥 계속 어찌됐든 진행을 하시다 보면 남자가 만일에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자가 정말 내 평생의 배필일 것 같다 하시면 자기 상황을 정리하고 오실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만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본인과 아이에 대한 건강과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려운 부분은요. 차근차근 시간 지남과 동시에 저희와 같이 고민 해결하실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오늘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그냥 바로 좀 받아보죠. 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